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온 표 같은 경우에는요.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그 다음번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변동이 계속되고 있고 또 누가 이것을 검사를 하느냐 또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사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10대 보이시죠? 20대 보이시죠? 30대 전부 다 인스타그램이에요. 40대, 50대 가면서 밴드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이 페이스북이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이제 밴드로 넘어가고 40대가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이 많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은 연령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보이시죠? 인스타그램이에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 많이 만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 이유도 여기서 바로 이제 표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SNS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타겟 고객들이 오디언스들이 어떤 앱에서 많이 머물러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고요. 그리고 트위터,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 다음 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요. 대신 국내만 봤을 때 순방문자 수가 가장 높은 것은 유튜브가 첫 번째고 밴드가 두 번째고 인스타그램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10대부터 50대까지 합한 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눠봤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별로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고객을 보셨을 때 내가 타겟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SNS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대인 경우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 많고 그리고 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차례로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네이버 카페, 세 번째가 페이스북.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네이버 카페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인스타그램 두 번째, 그리고 밴드가 세 번째.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 밴드가 첫 번째, 페이스북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가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시면서 내가 타겟을 하는 그 오디언스들이 어느 플랫폼을 많이 쓰는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꼭꼭 챙겨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은 이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은 SNS가 사용을 할 때 보면요. 본인이 굉장히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동영상 이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는 것으로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또 나는 보는 것보다는 듣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잘했을 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편할 거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듣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거고요. 뭐 팟빵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에는 뭐 네이버도 라이브 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부분이 릴스라던가 라이브라던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수 있고요. 또 글을 쓰거나 글을 보는 거를 선호하시는 거.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선 쓰는 거겠죠.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나는 글로써 다가가는 게 좋다 그러면 블로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행동 혹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하면서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워크숍이라던가 혹은 뭐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을 함께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디언스들이 사용하는 채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스스로 어떤 채널에 더 좋고 편한 플랫폼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한 채널로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시면서 늘어가신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SNS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무료 마케팅하고 똑같거든요. 채널을 여러 개를 늘릴수록 또 다른 오디언스를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컨텐츠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글 쓰는 거, 그쵸? 첫 번째는 글 쓰는 거,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티스토리도 있고 브런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만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그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블로그도 있고 다양하게 툴이 없지는 않아요. 저희가 선택지가 없지는 않고 어디를 쓸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팔고자 하는 강의라던가 어떤 제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웹사이트에도 글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잖아요. 특히나 F&B, 그 푸드 앤 베버리지, 음식을 하신다거나 혹은 음료라던가 무언가 제품을 갖고 계신 경우, 패션 같은 경우도 포함이고요. 봐야지만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경우 사진이나 이미지,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카드 뉴스 형태로 네이버 포스트라던가 페이스북, 인스타, 이것은 카드 뉴스는 글과 앞서 말한 글과 사진이 2개가 같이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금액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동영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들이지 않더라도 집에서 갖고 있는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히 동영상을 찍고 만들 수가 있고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캔바를 통해서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그리고 동영상 역시도 이제 캔바로 할 수 있고 또 여러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대신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획을 하는가에 대한 이것을 꼭 챙기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디오. 영상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로 대신 이미지를 보이지 않고 말로 수할 수 있는 거 유튜브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죠. 유튜브도 이제는 굳이 내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북튜버들도 보면은 책을 그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 얼굴을 들여 보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도 광고보다 조금 유용한 정보를 줄 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을 배포할 때, 그러니까 뭐 매거진을 하신다던가 혹은 문서 양식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뭐 한국에서도 뭐 숨고 뭐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 타링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